KKMD 750화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 반응. 한국 엄청난 기세로 각종 산업이 성장하는 이미지다. 유명 군사 전문지 제인즈가 지난 9월 27일 South Korea rolls out locally developed K9 engine,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엔진을 출시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세계 여러 매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와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에 게재된 내용들이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항공만능론 GF 기사에 달려있는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 개발 성공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4년 9월 28일에 게재한 기사 K9 Thunder South Korea achieves big milestone, unveils homegrown engine for self-propelled hoister. K9 Thunder,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용 국산 엔진을 공개하다를 번역해보고 일본 매체 항공만능론 GF를 통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와 항공만능론 GF의 댓글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K9 썬더 자주포를 위한 최초의 국산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주 국방 역량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7일 K9 자주포용 엔진 자체 개발 성공 소식을 발표하며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었다. 약 321억 6천만 원, 2,450만 달러가 소요된 해당 프로그램의 성공은 STX 엔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다른 여러 파트너가 참여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 방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군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K9 썬더 자주포는 STX 엔진이 라이센스로 생산하는 독일 MTU 엔진으로 구동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신형 국산 엔진이 더 비용 효율적이며 K9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엔진 개발은 해외 부품과 관련된 추가 승인 절차를 배제하고 그 결과 잠재적 구매자를 위한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간소화시킬 수 있게 되어 K9 자주포 수출 시장 개척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K9 자주포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방산 수출품 중 하나로 떠올랐다. K9A2 버전에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데 완전 자동화된 포탄 처리 시스템과 분당 9발을 발사하는 자동 장전 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40km를 넘는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국산 엔진의 통합은 국제 자주포 시장에서 K9 썬더의 매력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거리 연장 자주포 ERCA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중단하면서 유발된 미 육군의 자주포 전력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명분 아래 K9 썬더 155mm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간소화된 생산 라인,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더 빠른 납품 시간과 같은 이점으로 구매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 180일, 즉 6개월 정도면 K9 자주포 한 문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은 하나보다 2배에서 3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K9 썬더의 가격은 약 350만 달러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생산하는 동급 제품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
대한민국이 자체 엔진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방산 제품들은 뛰어난 품질과 높은 비용 효율성 그리고 빠른 배송으로 인정받으며 미국과 유럽이 만든 방산 제품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산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전략을 강화하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교하기로 이름난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된 한국형 자주포 엔진의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마력의 출력을 지닌 디젤 유닛으로 현재 K9 썬더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독일 MTU 881 KA500 수랭식 디젤 엔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K9 자주포 판매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가장 큰 난관은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였다. 독일의 이러한 조치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특정 중동 국가에 K9 자주포를 판매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독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K9 자주포 판매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방해했는데 2018년 말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인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이 금수 조치는 그동안 K9 자주포 수출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K9 썬더의 개량 외에도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위산업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하나는 2025년까지 400억 원, 약 2,891만 달러를 투자해 KF-21 보라매를 포함한 각종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하나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등 오로지 6개 나라만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위트니, 그리고 프랑스의 사프란 등 글로벌 항공우주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각종 항공기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한편 미사일용 로켓 엔진 및 해군 전투함 엔진 개발을 넘어 국내 엔진 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더 한층 높은 위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K9 썬더는 이미 가장 성공적인 방산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새롭게 등장한 신형 국산 엔진은 K9 썬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 한층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28일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매체 항공만능론 GF 기사에 달려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명 미스터 R 36표 획득. 대단하네 한국은. 엄청난 기세로 각종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미지야.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던데 이제 전쟁을 멈출 수 없겠구나. 이스라엘, 넌 서방 진영에서 좀 사라져라. 한국은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대단하다.는 해당 댓글에 여러 일본 네티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화명 마사키 36표 획득. 뭐 일단 우리나라 일본은 중동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일본이 만든 무기로 전쟁을 한다가 되는 데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무기를 팔면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니 일본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싶지 않을 거야. 대화명 텐손 10표 획득. K2형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은 MTU 883의 복제품이잖아. 배기량 27,000cc에
12기통으로 완전히 같은 데다 터보나 보조기의 조작도 동일하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한국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어. K2 흑표에 탑재되는 국산 엔진이 독일 엔진의 카피이고 한국의 주특기는 남의 것을 뜯어서 베껴 만드는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텐손의 비아냥에 대해 Q짱이라는 대화명의 일본 네티즌은 26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역설계는 일반적인 기술 연구 기법으로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며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역설계를 한다고 비판하거나 중상모략, 모욕하는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쿨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일본 네티즌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약진 상태야. 그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심장,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쥐고 있으니 대약진 중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 그에 대해 아이고쿠 센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일본 네티즌은 쿨, 당신이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쥐고 있었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한국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오늘 기사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나나시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차근차근 기술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며 그 성과들 중 하나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명 레이 17표 획득. 한국인의 향상심은 대단해. 일본인도 본받아야 할 정도로. 대화명 고쿠타로 12표 획득. K2 전차용이 아닌 K9 자주포용이라고는 하지만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다니 한국 꽤 하는걸? 아무래도 육군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개발해온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나름대로 성능도 쓸만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같다. K9 엔진의 출력을 높여 K2용 엔진으로 만들려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머지않아 K2 주력전차용 국산 엔진 개발에도 성공할 것 같다. 꾸준한 노력은 힘이 된다. 한국의 좋은 점은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일본 네티즌 고쿠타로는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의 마력을 높인다면 K2 주력 전차용 국산 엔진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K2 흑표용 엔진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변속기가 문제였는데요. 카수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일본 네티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K2 주력 전차는 2019년 제2차 양산분부터 엔진은 이미 국산이었다. 문제는 변속기 국산화에 있는데 이 문제도 한국의 기술적인 면에 부족함이 있다기보다는 무고장으로 320시간을 연속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 아시아경제는 지난 9월 20일 K2 주력 전차가 20년 만에 국산 심장, 즉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2 전차에 사용될 국산 변속기에는 320시간, 9600km 연속 가동이라는 내구도 검사 기준이 주어졌는데요. 2024년 7월까지 실시된 내구도 테스트에서 요구 기준 대비 14시간, 400km가 모자라는 306시간, 9200km 지점에서 제동장치 블레이드 부분 작동 불량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S&T 중공업 측에서 예비 변속기 5개 무상 제공을 비롯한 손실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서 방위사업청은 K2 흑표 4차 양산분과 다음 수출 물량부터 국내산 변속기 탑재를 확정지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K2 흑표의 파워팩 국산화 소식을 아직 모른 채 K2 흑표의 파워팩마저 국산화된다면 K9 썬더, K2 흑표 콤비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